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약하면은 이인영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면은 헌법의 명령을 수행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4조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3조에서는 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는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은 우리의 영토인데 북한 노동당 정권이 강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불법 반국가 단체의 치하에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딱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선거를 통해서 북한 지역에 진정한 민주정부가 수립되면은 그 민주정부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논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자유통일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어제 이인영 장관의 발언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이런 헌법의 명령, 헌법 정신과 상당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선 박진 의원이 이승만 정부는 괴뢰 정권이냐 라고 물었더니, 국민이 선출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바라볼 때 괴뢰 정권이라는 주장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부는 이승만이냐 김구냐 이런 질문에는 이승만이 아니고 김구가 됐어야 했다 하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왜냐,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타협한 부분과 비타협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괴뢰 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남아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괴뢰 정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권인데 어떻게 이승만을 괴뢰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야 될 텐데, 괴뢰 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남아있다. 이걸 보면은 괴뢰 정권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전대협 출신으로서, 전대협은 주사파, 즉 김일성파 단체로서 우리 공안당국이 이미 성격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과 일문일답을 하는데도 상당히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탈북자 출신이고 외교관, 북한의 엘리트였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980년대 전후반을 지나가면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다.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남한의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조직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고 가르쳤다.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인영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전향을 했는지를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당시 태영호 씨가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 당시 만세를 부르는 사진을 들어 보이고는 저는 대한민국 만세라고 불렀다. 이 후보자도 나는 언제 주체상을 버렸다. 나는 신봉자가 아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씨는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릴 수 있다.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에서 충성맹세를 하고 주체 사상을 신봉했다는 기억이 없다. 이른바 기억이 없다? 안 했다고 하면 될 텐데 기억이 없다.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태어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이야기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인영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인영 씨에 대한 실형. 대법원, 그것은 언제냐? 1988년 2월 1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북한의 선동 전략에 부합하는 유인물을 보관하고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관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해 12월에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은 이인영 후보자의 행동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987년 4월 19일 4.19 27주년 청년학도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집회를 주도하며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더러운 반외세와 독재의 찌꺼기를 세척하여 순결한 조국 강토를 사수하자. 광란하는 외세와 독재 정권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의 선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는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9월에는 주체 사상에 대하여 동지적 전진, 동지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총학생회실 내 본인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했습니다. 판결문에 소개된 유인물 동지어 전진, 동지어에는 조국 해방전쟁의 불완전한 해소로 인해 신일 분자와 반동 계급이 양키 침략군의 파쇼적 통치하에 이남매로 신속한 결속을 이루게 돼 이제 남조선은 식민지 남한으로 계층하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반동의 요새로 전락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때 생각이 잘못되었다, 짧았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는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이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판결문과 그 다음에 이인영 씨의 그 뒤의 행동에 비추어서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체사상, 그때 질문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김정은 정권을 괴뢰 정권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하라. 이렇게 물었으면 대답이 좀 궁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승만을 국부로 볼 수 없고 김구가 국부였어야 했다는 이 이상한 변태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건 사실은 미국의 Founding Fathers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를 만든 아버지들이란 뜻이죠. 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Fathers 해가지고 S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아담스, 해밀턴 같은 이런 사람을 뭉뚱그려 가지고 파운딩 파더즈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국부란 말을 쓰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볼 수 있느냐? 무슨 너무 가부장적이다. 어떻게 아비 부자를 쓸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의 가장 큰 공로자였다는 뜻에서 국부는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인영 씨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데 난데없이 김구를 국부였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구는 국부 역할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부였어야 한다? 그럼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인영 씨의 머리에는 하나의 환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꿈꾸는 것을 환상이라고 그러죠. 관념론이라고 그러죠. 그럼 국부였어야 한다? 국부였어야 했다. 아니, 국부가 된 사람이 없는데 국부였어야 했다. 그 말은 이승만이 대표하는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였어야 했다. 자, 그러면 또 가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김구가 대한민국을 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일까요? 아니면 공산당에 먹히는 대한민국이었을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구 선생은 위대한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리고 우파였습니다. 반공이었어요. 이승만과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1년에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1년에 북한에 이미 소련의 조종을 받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은 산발도선 남쪽에 우리가 빨리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이승만 노선에 반대했습니다. 현실론을 부정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같은 민족끼리 합쳐서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있고 그때 남한에는 미군이 군정을 펴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산 정권과 자유민주 정권을 합쳐서 통일국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밖에 없어요. 합의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순진한 민족주의에 빠진 김구는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지도에 의해서 산발도선 이남에서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 김규식 이런 분들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통일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북한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타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승만 세력을 제외하고 북한에 모인 남북한 세력은 결국은 김일성의 주도하에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지지가 따르지 않으니까 김구 선생은 정치적으로 거기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에게 농락당했다. 김일성에게 농락당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평양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평양이 이미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더라도 결국은 북한의 군사력에 굴복하고 흡수되고 말 것이다 하는 패배주의에 젖고 말았습니다. 그래하여 남한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직후에 있었던 5월 총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음으로써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김구의 이 노선을 따라갔다 하면은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인영 씨는 김구 노선이 옳았다. 김구가 국부여서 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김구가 국부였으면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북한 정권에 먹히는 거죠. 그러면 이인영 씨는 대한민국 수립보다는 북한 주도의 통일국가 수립이 옳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였는지 아닌지 자기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의심할 이유가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런 사람이 과연 통일부 장관이 되었을 때 우리 헌법의 명령대로 자유통일을 지향할 것이냐 아니면 낮은 단계 연방제 쪽으로 갈 것이냐 아주 생각하면 끔찍한데 헌법의 명령을 이미 거부한 사람들이니까 과거에 운동권 시절에 거부를 했었고 운동권 시절의
저희 주장을 보면은 결국 북한의 대남 적과 통일 전략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하는 데 대해서 대답을 안 했으니까 그 노선을 계속 지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이런 사람들이 운동권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통일부 장관, 그것도 이 시점에, 그것도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해야 하는 이 마당에 통일부 장관이 되었다? 그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법치체제를 해체하고 한미동맹도 해체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갖다 바쳐가지고 한국인들이 종살이 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더욱더 확인시켜준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